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0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슈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현입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 2030 세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에 정부는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슈똥라에선 국민연금과 해당 제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이네요. 사실 고등학교 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배운 적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에 대해 알기 위해선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회보험은 젊을 때 소득 일부를 보험료로 내면 나이가 들거나 사고질병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졌을 때 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예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국가가 사회 구성원을 위해 만든 보험이라는 의미에서 사회보험이라고 부르죠. 아, 그렇군요. 사회보험이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국민연금도 동일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겠네요? 그렇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올해 기준 약 2,200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기자님,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보험에 대한 광고를 많이 접하는데요. 이러한 보험들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금의 시행 주체가 국가다 보니 확실히 타보험에 비해 공식적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기자님, 그런데 이 국민연금 저희가 노후를 준비할 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요? 국민권리의 일종인 연금의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니 믿을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예측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매달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직장에 다닌다면 회사가 절반을 내줘요. 이렇게 매달 9%씩 40년간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기준으로 은퇴한 뒤 만 65세부터는 젊었을 때 벌던 평균 소득의 약 40%를 생이 닿을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국민이 낸 돈의 약 2배가량에 가까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군요. 의무가입의 특징상 많은 국민에게 상당한 수익률을 거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2020년 국회 조사 결과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2055년이면 정말 머지않은 미래네요.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질 거라는 예측을 들으니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체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보험 수익률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8%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수익률마저 흔들리고 있다니. 불투명한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2030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로 인해서 현 2030 세대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정책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연금이 고갈돼서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저희의 노후는 누가 보장해 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국가가 국민을 내팽겨치는 느낌이 들어요. 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확실한 개혁이 이루어져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윤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 정부는 연금 개혁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작업에 나섰고 기획재정부는 연금 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내 자율기구로 연금보건 경제과를 설치했어요. 그렇다면 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국민연금 개혁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새로 짜일 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를 더 내는 모수개혁 방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모수개혁이라는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방식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축소,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된답니다. 결국 모수개혁은 국가 재정의 안정화가 목적인 거네요. 그렇다면 완전히 국민을 위한 개혁 방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여러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반론이 굉장히 커요. 이 때문에 국회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군요. 안 기자님께서 이러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시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연금 개혁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갑론을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및 노후소득 보장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까지 연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연금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층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금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과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현재 우리 연금제도는 제대로 된 연금 개편,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과제도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연금제도의 불균형, 그러니까 받는 연금 급여율과 부담하는 보험료율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제도 불균형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연금 급여율을 지급하는 독일에 비해서 우린 역사적으로 많게는 6배, 적게는 2배 적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요. 독일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6배, 2배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모수 개혁을 통해서 제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제대로 된 모수 개혁을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혁도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기자님께서 모수개혁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두 비율은 어떤 의미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보험료율은 내는 돈이고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이에요. 지금까지 정부는 꾸준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춰왔어요. 그렇겠네요. 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모두 감당 가능한 수준 안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초연금은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국가 혹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국가의 재정과 사회제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니까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이 낮았기 때문에 인상해야 한다고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선 더 올릴 것인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사회보장제도들과의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님께서 이번엔 윤 정부의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윤 정부가 이번에 연금 개혁을 발표하면서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 두 가지 방안 중 모수 개혁을 통해 연금을 조정하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모수 개혁은 자금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화가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수 개혁의 특징대로 재정 안정화를 우선으로 하게 될 경우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 대한민국의 상황은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인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 안정화보다 노후 보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에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적절히 섞어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쯤 되니 국민연금 고갈과 연금개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국민연금 고갈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서 기인된 듯한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현재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도 팽배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령화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긴 하니까요. 그렇죠. 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증가하는 고령층을 부양해야 할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낼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아지고 있죠. 그렇네요. 결국 현재 한국의 인구 문제는 연금 고갈이라는 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 요소인 거네요. 맞아요.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6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1년 전보다 4.3% 감소한 규모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출생아 수가 적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 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가 됐죠. 한국의 고령화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됐어요.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니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자님,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정부와 단체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지난 2일 취임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각지대에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 모두가 연금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및 장애인 지원사업 등 공단이 수행하는 복지 서비스를 꼭 필요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어요.
정부와 각종 단체들도 연금 개혁과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군요. 윤석열 정부도 상생의 연금 개혁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최근 훈령에 자율기구 연금보건경제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연금 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답니다. 많은 주체들이 연금 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이번엔 그 타협점을 찾아 확실한 대책 마련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기자님과 국민연금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국민연금 고갈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갖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해 처음 접했을 땐 그저 2030 세대의 노후와 관련된 이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연금 고갈이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와 인구 문제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새로웠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만큼 국민들도 국가의 연금 개혁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의 슛동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봬요.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2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안영현, 기술의 제52기 기술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조연주, 진행의 제52기 아나운서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김주희, 제52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안영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20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